지금 GP가 다시 지금 복원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서 파기가 되면서 네.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공중정찰 네. 관련 조항을 깨고 효력정지하면서 북한도 맞받아치면서 네. 이제 무력화가 되고 있는 사실상 그런 모습인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과학화 첨단 장비를 갖춘 GP 네. 복원하겠다 음. 방침을 밝혔더라고요. 음. 근데 비유한 게 뭐 어느 군인이 저한테 우리 GP가 제네시스라면 북한 GP는 폰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뭐 우리가 장비도 좋고 첨단 장비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GP 저쪽 복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복원하면 우리께 더 좋아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그런 네.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보실장이거든요. 그거는. 야, 근데 안보실장의 안보 마인드가 이렇게 후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 우리가 이제 그 9.19 합의에서 뭐 부분 뭐 효력정지 하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거기에 뒤따른다는 건 우리가 다 예측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 방송에서 예측했던 거였고요. 예측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뭐 GP 복원하니까 우리는 뭐 또 제네시스고 북한은 폰이니까 우리 더 좋은 어떤 최첨단 과학 GP를 네. 복원하겠다 하는 게 애들 싸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대 맞으면 또 두 대 때리고 또 그러면 또 이제 두 대 맞으면 또 두 대 때리면 또 세 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싸움 하듯이 그래서 내가 더 한 방 더 세게 때렸다, 내가 더 많이 때렸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돌아가가지고 엄마 나 쟤한테 제가 싸웠는데 쟤보다 네. 한 방 더 많이 때렸어 뭐 이런 애들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안보실장은 그렇게 애들 싸움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보 문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GP는 정전 협정에 따르면은 GP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GP라는 것 자체가 정전 협정에는 우리가 비무장지대이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 그런데 이제 정전 협정에 따르면 말 그대로 남해에서 북까지 249km를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고 군사 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의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네,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무장지대 안에는 말 그대로 아무 무장을 하지 않아야 돼요. 비무장지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목적은 네. 완충지대를 하자는 겁니다. 남북한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 네. 끝나고 이 정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장이 돼 있으면 완충이 안 되죠. 무장이 돼 있으면 거기서 자꾸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전협정의 기본입니다. 근데 정전협정은 지금 남북 쌍방이 서로 막 상대방이 어겼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정전협정 자체는 또 그 본질적인 거는 깨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이 네. 어겼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정전협정 중에서 지금 정전협정 무력화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북으로 각각 이 2km씩 4km를 네. 비무장지대를 했는데 이 비무장지대가 사실상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로 바뀌면은 비무장지대 완충 기능이 약화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무장지대를 다시 비무장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하는 게 9.19 이제 군사 합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보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이야기는 정전협정에서 비무장하자고 한 이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바꾸는 첨단 과학화된 중무장지대로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너무 가볍고 쉽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실장의 입에서 뭐 군내 현재 야전군 사령관의 입에서 네.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보실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게 포괄적 안보로서 튼튼하게 지켜지는 것이지 이 안보실장이 군의 야전군 사령관도 아니고 뭐 네. 어떤 소대장급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야 우리께 더 세다 이렇게 애들 싸움하듯이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실장 이런 발언들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던 그거를 이제 북한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애들 싸움이라는 거고요. 네.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비무장하자고 했던 이 취지 자체를 안보실장이 나서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북한이 GP를 복구를 했다 한다면은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기는 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전협정의 정신이 뭐고
이거 정전협정을 통해서 9.19 군사합의가 이것을 보강해서 그동안에 우리 정전 상태가 70년 동안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왜 해왔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뇌가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국민들과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뇌를 나누면서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네. 이렇게 북한이 지피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이 불가피한 어떤 현실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아니, 안보실장이 정전협정 무력화시키는 맨 앞장서는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은 사실상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로 되고 있다. 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다시 중무장지대로 가고 있어서 우리 접경 지역을 불안하고 있다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각각 이제 4km, 그러니까 각각 2km씩 4km를 이 안충지대로 설정했는데 네. 이게 지금은 가장 가까운 곳은 800m입니다. 4km가 아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4km 우지되는 것은 없어요. 800m까지 다 이제 가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예. 일단은 이건 무조건 북한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4km에서 북한이 먼저 살짝 내려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또 북한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또 올라갔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은 800m입니다. 하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의 이런 그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네. 뭐 블랙 코미디라 그러나요? 이런 게 블랙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블랙 코미디에 대해서 블랙 코미디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밀고 북은 더 내려오고 우리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누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비무장지대의 4km도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첨단 과학 장비로 해서 무장을 계속 나가겠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의 군사 정찰 능력은 그런 어떤 그 접경 지역에서 우리의 어떤 첨단 장비를 통한 그 북한에 대한 접경 지역의 군사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능력들을 계속 갖춰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보실장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그 정전협정을 자꾸 위반하는 그래서 정전협정을 자꾸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안보실장이 앞장서면 안 되는 거고요. 정전협정이 그나마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이 이제 부분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그러나 네. 정전협정의 골격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이 불안정한 남북 군사적 특시 상황 속에서도 큰 충돌과 전쟁으로 비하지 않고 네.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처럼 맨날 싸움질하지 않고 그나마 불안정한 평화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사 합의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항을 먼저 효력 정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게 파국에 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안보실장이라면 어쨌든 정전 협정을 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 남북 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뭔가 이제 가볍게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향해서 좀 호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께 더 센지 니네께 더 센지 한번 대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있었다. 네. 아쉽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로 국지전이나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지금 네. 이 모습 보면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네. 이 군사분계선 일대가 원래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그 떨어진 낙엽에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물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젖은 낙엽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말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려버리고 있으면 이제는 마른 낙엽이 되는 거예요. 군사분 일대 마른 낙엽이 돼 있으면 거기에 작은 불씨만 하나 떨어져도 불이 확 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아니 의도적으로 정말 내년 총선 앞두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충돌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더라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뭐 감수하겠다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포가 쌓이면 터진다. 그러니까 지금 가깝게 그렇죠. 군사분계선 때에서 자꾸 군사력 증강하고 서로 계속 상대방을 자극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 불이 확 번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군사적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우발적 사고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가장 것을 막는 것 예. 이것이 이제 군비 통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우발적 사고가 나든 말든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 사고를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할 정도로 안보에 대해서 매우 안이한 네.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그 총선 앞두고 뭐 옛날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무슨 신한국당이었는지 뭐 그 당야도 이론이 자주 바뀌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한테 돈 줘가지고 판문점에서 총 쏴달라 그렇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을 하는 거고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이제 불안한 네. 상태일 것 같고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제 정세도 그렇고 네. 뭔가 대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또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뭔가 치고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막 이제 국제 질서가 신냉전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도 뭐 불안해지니까 안보를 강화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들을 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송 시간 속에서도 이 과거의 냉전 시대 비슷하게 그렇게 꼭 가는 거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의 이제 국제 질서는 분명히 이제 큰 그 곡선을 그리면서 네. 지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국제 질서를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면서 미중이 대결하고 충돌하면서 이것이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 미중의 충돌과 대결이라는 게 지난번 그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그 샌프란시스코에 열렸던 에이펙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큰 곡선을 그리면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이 아주 최소한의 몇 가지 부분 전략 물자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에서는 경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협력하고 협력한다는 미중 양쪽의 모두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런 국제 질서의 흐름에 맞게 한반도에서도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하면- 되는데. 네, 곡선을 그려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직선만 그리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대땅트 시대가 열렸을 때 그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하고 대화를 했어요. 네. 그렇게 아주 7.4남북 공동성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1970년 했던 그 8.15 선언을 했던 게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1970년 8.15 선언에서 이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북한하고는 평화를 위해서 경쟁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얻고 싶어가지고 자꾸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구 그런데, 가고. 그러면서 뭐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냥 가짜 평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15 평화통일 선언에서 이미 남북은 평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할 때 그때 공안 세력들 네. 중앙정보부라든가 뭐 검찰 공안부라든가 이런 공안 세력들은 북한하고 무슨 평화 경쟁이냐 평화를 가지고 경쟁하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 평화다 오로지 군사력으로 힘에 네. 의한 평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제가 말해 힘만 쓰는 평화 힘만 쓰는 네. 평화. 힘만 쓰는 평화는 하수다. 그리고 평화를 군사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고등 전략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8.15 평화통일 선언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국제 질서가 분명히 이제 대땅토로 쭉 가는 그런 네. 분위기 속에서 그런 남북한의 평화 경쟁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북한의 김일성 주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들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특사를 교환해가지고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아까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12.12 군사 반란과 5.17 군사 반란에 전두환 친구로서 네.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도. 네.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나서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1990년대 이후에 일종의 이제 탈냉전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네. 탈냉전 시대가 됐을 때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펼쳤어요. 중국하고 수교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탈냉전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국,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네. 북한하고 대화한다는 노선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노력했고 국제 정세를 잘 읽었던 거였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중 수교를 한 것 때문에 네. 그 1990년 이후에 30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는 우리는 중국과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냈고 오늘날 네. 대한민국의 부의 기반을 그렇게 해서 또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네요. 지금 국제 정세가 또 서서히 바뀌고 있는 이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흐름을 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미일 이것만 생각하는 것 네. 같은데 우리는 네. 그게 아니다. 지금 네. 또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다. 네.